오늘장 중심이 될 만한 이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기업들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상회담 이후 한미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L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계약 내용들 좀 짚어볼까요? 네, 핵심은 어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뒤에 간판을 보시면 제조업 르네상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어떤 갈구함을 보이는 것이고 제조업 르네상스에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업, 조선업에 대한 마스가는 유효하고요. 어제 추가적으로 나온 MOU는 삼성중공업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거론됐어요. 왜냐하면 어제 MOU에서 하나오션은 빠진 게 오늘 필리조선소 방문이 있으니까 이걸 뺀 것 같아요. 깜짝 발표를 하기 위해서 뺀 것 같고, 원자력 분야에서는 SMR이 주력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50년 노예 계약 관련한 상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SMR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력이었고, 항공 분야는 이미 예견됐던 대로 100세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미국의 이런 압력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보잉사의 많은 항공기 구매를 요청하고 있어서 100세대면 10년 안에 공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제 LNG 분야인데, 이 LNG 산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LNG는 LNG를 파는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전기하고 비슷해가지고 한번 준수를 하고 나면 계속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모르는 분야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의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10년 장기 계약은 미국이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이 가서 대중국에 대한 희토류에 대한 대항으로 지금 망간이 나갈 겁니다. 망간 관련해서 해저 망간에서 뽑아낸 희토류 관련해서 MOU 체결한 것까지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기업들이 1,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그렇죠. SK, 현대차 다양한 기업들이 있네요. 어제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발표된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70억 달러 이미 이야기했던 거고, SK 같은 경우도 130억 달러 이미 이야기했던 분야 좀 다한 거고, 조금 새로운 뉴스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원래 21조 정도 이미 투자했는데 5조를 더 투자한다는 거죠. 5조 투자 중에서 어제 가장 핫한 뉴스는 사실 로봇주입니다. 로봇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시장에 나오면 사실 어제 장중에 오른 건 로봇주밖에 없을 거예요. 이 소식 때문에. 여기 가장 새로운 소식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별 다르게 없는 뉴스라서 어제 1,500억 불 투자에서 새로운 뉴스라고 하면 사실 현대차 그룹의 로봇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현대차 소식 정도가 새로운 소식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섹터별로 좀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원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지재권 분쟁 합의문이 공개가 되면서 네.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MOU가 좀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은 빠진 것 같아요. 그 한수원과의 계약 내용이 보면 사실은 SMR은 검증만 자기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 싹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미국의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원전을 건설을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시장에서 약간의 기대감은 뭐였냐면은 원전 분야에서도 제2의 마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미국 원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빠졌고요. 미국이 필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AI가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급한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되게 넓잖아요. 현재의 원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대규모의 전선을 깔아야 돼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하면 데이터 센터 근처에 SMR을 만들어서 바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략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5기가 정도의 SMR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몇 개냐 하면은 5기가면 60기입니다. SMR 60기. 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엑스에너지예요. 이게 이제 구글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하는데
야, 한국이 그래도 잘 만들진 않아? 요거죠. 그러니까 엑스에너지와 한수원이 먼저 MOU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거를 좀 도와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아마 요 내용을 아직 시장에 완전히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OU 내용이 알려지면서 원전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핵심 의제가 바로 조선업 협력이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상황. 국내 업체들이 마스카 지원 계획을 좀 하나씩 내놓고 있죠. 네, 이미 하나오션이 제일 선두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MOU 체결한 곳은 HD 현대중공업이 뭐 공동 투자, 그러니까 뭐 한국산업은행하고 미국 캐피탈하고 해서 뭐 하겠다는 건데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조금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협업을 하겠다는 거고 하나오션은 적극적으로 우린 직접 조선을 사겠다, 사서 투자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그 MRO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MRO 시장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 MRO 시장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함 중에서 전투함 분야가 있고 지원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군함 쪽 MRO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군함 쪽 MRO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중공업이 어제 MRO를 한 것은 이 지원선 분야예요. 이 시장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 하원하고 상원에서 존슨법이 가을에 통과해야만이 이 주력인 군함 쪽에 MRO를 할 수 있는데 아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필리 조선소를 적극 활용해서 오히려 미국 내에서 그리고 그 호주에 있는 그 회사의 지분 투자가 확정이 되면 이 존슨법 상관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함선에 대한 MRO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선업까지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업종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품목 관세가 15%로 확정은 됐지만 실제로 발효가 된 건 아닌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제 정상회담에서 품목 관세 15%로 좀 다시 한 번 더 양국 정상이 재확인을 하면서 일단 불확실성은 넘겼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대미 투자 발표 계획도 짚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체크해 주시죠. 제가 눈여겨봤던 데이터가 지난 7월 달에 현대차의 전기자동차의 미국 그 수출량이 전년의 6,800대에서 120대로 줄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현대차는 미국의 생산기지에서 좀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현대차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코스트를 더 낮춰야 돼요. 한국의 부품을 가져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GM과의 협업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GM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플랫폼이 필요하고 현대차는 GM과의 부품 밸류체인이 필요해서 이 부분 가지고 코스트 다운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과 같이 철강 부품 완성차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미국에서 다 완성시키겠다. 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현대차가 전 세계 완성차 중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것이 BMW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금 방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로봇을 넣어서 미국의 불확실한 자동차 노동 시장도 자기들이 이 리스크도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코스트 다운 전략하고 이 독립 전략 이 두 개로 지금 읽혀지는 전략이라서 현대차의 이 행보가 잘 먹힌다면 현대차의 영업이익 곡선을 지키는 전략으로 아마 내년쯤에는 조금 빛을 보지 않을까로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의 비용 감소 전략과 독립 전략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실적이 어떻게 턴어라운드 하는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푸드 업종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관련 내용 체크해 주시죠. 이번에 그 CJ 이재현 회장이 뭐 오랜만에 갔어요 미국에. CJ 그룹의 미국 진출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7개 사업 분야. 비비고가 잘 나가잖아요. 네, 또. 그렇죠. 비비고 잘 나가고 K컬처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회사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CJ 대한통운하고 올리브영입니다. 예, CJ 대한통운이 지금 일리노이주에 상온 창구를 짓고 2억 거의 3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류센터를 지금 미국 동부 쪽에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중부와 동부의 물류센터를 빠르게 구축을 하면서 미국의 물류 시장을 적극 파고들어서 눈여겨 보이는 부분이고
CJ 올리브영이 지금 국내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이 인기를 조금 확장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열 것인데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CJ 올리브영이 제대로 붐업이 되면 꽤 괜찮은 눈여겨볼 수 있는 곳이고 요 두 그러니까 푸드, 올리브영, 그다음에 그 운송 요 세 가지를 축으로 지금 다른 쪽도 같이 하고 있어서 총 7개 사업 분야를 운영하고 있어서 CJ그룹의 미국 진출이 CJ그룹 전반의 어떤 주가에도 한번 반영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미 투자 계획과 함께 미국 기업과의 협력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 원전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주는 어제 사실은 의아했던 부분 이런 부분 같아요. 결과 나쁘지 않은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예, 특히 조선하고 원전 떨어졌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한 것 같고 왜냐하면 외국인의 특정 펀드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익 실현이라서 한번 빠지고 나면 다시 오를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원전 쪽하고 조선은 이미 너무 많은 호재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조금 다른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좀 탄력이 떨어질 것 같고 원전하고 어제 제가 다른 데 눈여겨본 건 초대 말씀드렸지만 로봇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 가지 투자 뭐 어마어마한 투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새로운 건 로봇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새로운 좀 시각들이 시장에서 조금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지금 현 시점 원전과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마켓 포커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